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상크이자스입니다. 저에게 수험생분들께서 많은 상담 요청하셔가지고 제가 지금 기존에 이제 학생들 관리하고 낳는 시간에 이제 제가 답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좀 많이 답변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자, 지금 이번에는 상당히 자세하게 카톡으로 저에게 보내주셨어요. 한번 볼게요. 자, 수험생활은 약 1년 6개월 정도 했고 제 행정직을 준비하시는 수험생 같아요. 재시하게 되면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해서 상담드립니다. 교재는 전체적으로 그냥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전부 다 살 생각입니다. 기존 책을 계속 바라고 하시는데 이래도 의문입니다. 기존 책을 보시면은 그래도 아무래도 보는데 시간을 많이 줄일 수 있겠죠. 필요한 교재는 살 수 있지만 기존 교재로 크게 개정이 되지 않는 과목은 그냥 기존 교재로 보시기 바랍니다. 책을 늘리는 건 좋지는 않습니다. 개정이 되는 과목 같은 경우는 뭐 행정학이나 행정법 같은 경우는 개정이 되는 부분이 많다고 하면 살 수 있지만 국어, 영어, 한국사, 특히 영어, 한국사는 거의 개정이 없어요. 그래서 기존 교재를 좀 많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제시 장점이거든요. 시간을 줄일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굳이 책을 전부 다 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럼 시간적인 면에서 너무 많이 시간이 걸리실 것 같습니다. 국어는 85점, 지방직은 90점. 지금 국어 점수 지금 잘 나오시죠? 이때까지 이선재 선생님 커리를 탔고 시험 직전까지 항상 애를 먹던 과목이나 맞습니다. 사실 공무원은 국어랑 영어 싸움이에요. 언어 과목 싸움이죠. 자, 문법은 기출범위와 한정을 지어서 잘하셨네요. 시험 직전까지 최소 7회도 이상을 하면서 공부했고 대단하시네요. 7회도. 비문학도 매일 3지문씩 꾸준히 풀었습니다. 그쵸? 국어에서는 비문학 싸움이기 때문에 비문학은 꾸준히 푸셔야 합니다. 자, 어휘도 한자어는 포기하지 않고 사자성어 김병철 선생님 유의물로 270개만 외웠습니다. 좋습니다. 한자는 눈으로 보시고 한자 성어, 사자성어는 이것만 암기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마시고 그냥 자투리 시간이나 최소의 시간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학교생분들 중에서는 보통 뭐 한자성어, 한자 같은 경우는 뭐 버리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런 분들은 합격을 했으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우리 수험생분들은 한 문제 차이도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안 보고 틀리는 것보다는 차라리 좀이라도 보고 그 안에서 맞추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문학이 항상 고민이었습니다. 문학작품이 일치불일치 내용 파악이면 시간이 걸려도 풀 수 있지만 고전문학, 고전시, 현대시, 해석 문제가 나올 때는 못 풀면 어쩌지 라는 걱정이 너무 많았습니다. 기출실록 문학은 3에서 5회독 정도 한 것 같은데 늘 불안했습니다. 모의고사를 봐도 문제를 맞춰도 선지를 다 아는 게 아니라서 걱정이 컸습니다. 근데 너무 완벽하게 공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워낙 기출의 양이 많기 때문에 국어만 공부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완벽하게 모든 지문을 다 알 필요는 없는 거죠. 왜냐면 모의고사 문제라고 하면은 분명히 자신이 모르는 문화작품도 나올 수 있는데 그걸 다 알 수는 없죠. 틀려도 괜찮습니다. 틀리더라도 어쨌든 그 작품의 포인트 정도만 보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완벽하게 공부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재시생분들은 한번 떨어져 봤기 때문에 불안하니까 자신도 모르게 완벽하게 공부하려는 경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건 약간 좀 유의하셔야 합니다. 현재는 국어, 계기문, 자, 권규 선생님 거 문학을 구매해서 문학만 공부하고 문법은 문학 문제풀이 이후에 진행하려고 하는데 이 방법이 맞는지 방향을 못 정하겠습니다. 전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일단 국어를 공부할 때 문법을 공부하는 시간도 필요하고 한자, 뭐 사자성어를 할게요. 사자성어를 보는 시간도 필요하고 문학, 비문학을 보는 시간도 필요할 것 같아요. 하루에 국어를 만약에 3시간 반 정도 한다고 하면은 문법은 그래도 요즘에 문학과 비문학이 워낙 많이 나오니까 1시간 이내로 보시고 한자성어는 한 20분 이내 20분도 너무 시간이 많다. 그러면 자투리 시간을 보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문학과 비문학에는 많이 투자해야겠죠. 여기는 그러면 지금 1시간 반이니까 2시간 정도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 하세요. 하되 비율을 약간 이렇게 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뭔가를 안 하면은 안 하는 영역이 감을 잃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문법을 안 한다고 할게요.
근데 터무니없이 내년에 시험 볼 때 갑자기 문법이 뜬금없이 어렵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또 틀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안 하지는 말되 좀 골고루 같이 하되 대신에 비중을 주자. 문학 비문학이 많이 나오는 추세면 문학 비문학을 좀 더 많이 넣으면 되고 안 하지는 말자. 약간 이런 취지죠. 합격을 위한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안 그러면 있습니다. 그리고 고유어나 어휘도 이번처럼 나왔을 때 그래도 유추해서 풀었지만 찍었는데 범위를 어떻게 정하면 좋을까요? 간단합니다. 기출까지만. 그 이상은 굳이 잡을 필요 없고 혹시 나온다고 하면은 어쩔 수 없습니다. 틀리라기보다는 수업법을 푸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기출을 최우선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문학도 좀 예를 들자면 문학이 요즘에 독해처럼 푸는 연습이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이서재 선생님 기출실록 봐도 기출 문학이 너무 많아요. 그 문학들 다 언제 우리가 뭐 국어 국문학과 나온 것도 아니고 언제 다 풀어요. 우리 비문학도 풀어야 되고 문법도 해야 되는데 기출 문학까지는 기출 문학 작품 분석하고 포인트 정리해서 기출까지만 암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문학 푸는 연습 중요하지 않냐? 맞습니다. 중요하죠. 그거는 1월달 이후에 모의고사에서 문학 직접 푸는 연습하세요. 이 정도. 그리고 너무 완벽하게 공부하려고 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면 저도 합격생들 많이 배출하지만요. 어떤 합격생분들도 완벽한 공부를 하시는 분은 전혀 없습니다. 괜찮아요. 완벽한 공부를 해서도 안 되고요. 그래서 너무 완벽하게 할 필요는 없고 일단 우선순위 두자는 거죠. 어차피 객관식 시험이니까 기출 최우선으로 해가지고 일단 기출 안에서 일단 다 잡는 거예요. 그리고 남는 시간에서 내년에 모의고사에서 계속 푸는 연습하면서 시행착오하고 그 정도만 해도 충분합니다. 지금 국어 점수가 잘 안 나온 것도 아니기 때문에 계속 꾸준히 공부하시면 내년에 같은 점수 유지될 수도 있고 더 잘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다음에 영어 볼게요. 영어는 국가직이 90, 지방직 70.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신이 잘 읽을 수 있는 문장에서 나오거나 자신이 잘 아는 문법 포인트에서 나오면은 90점이 나오는 거고 자신이 약한 문법 포인트가 나오거나 아니면 자신이 못 읽는 문장에서 나오면은 다시 77점은 떨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어는 단계별로 탄탄히 준비하셔야 합니다. 자, 언어 과목이 항상 걱정스러운 게 비문학과 문학을 한정 지을 수 없는 게 커서인 것 같습니다. 원래 공부는 언어 과목 싸움이에요. 한국사, 행정법, 행정학은 1년 안에 잡습니다. 어차피 합격권에 가까우신 분들은 세 과목은 다 고득점이 나와요. 왜? 암기 과목이니까. 하지만 언어 과목은 다르죠. 우리가 5과목을 빠르게 푸는 상황에서 국어랑 영어를 제대로 읽을 수 있냐. 이게 합격을 좌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예전에도 원전수가 들어왔던 옛날 시험에서도 국어 영어 싸움이었습니다. 잊지 마세요. 공무원 행정직은 국어 영어 싸움, 마지막은 영어 싸움입니다. 이렇게 점수가 나올 수 있거든요. 국어는 잘 나오신데. 자, 보시면은 이때까지 심우철 선생님 커리를 타서 합격 구문 천재를 받고 합격 문법, 독해, 문푸절 다 봤죠. 심우철 선생님 커리, 뭐 독해 천재까지. 단어는 북한 스트림 매일 보는 식으로 커리 탔습니다. 자, 그런데 점수가 안 나온 이유는 뭐냐면요. 강의를 안 들은 게 아니에요. 너무 많이 들었어요, 지금. 이거 듣고 저거 듣고. 이게 많이 들어서 합격하시는 분들 특징은 뭐냐면 영어 기반이 있는 학생들, 그런 선생님들은 뭐 강의 필요한 거 들으면서 인강 들으면서 자신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면서 합격하죠. 근데 영어를 아직 잘 하지 못하는 선생님들은 커리를 다 따라가면 문제가 뭐냐면요, 제대로 복습도 안 돼 있고 제대로 기초 기반이 안 잡힌 상태에서 계속 어려운 과정을 넘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낙점이 나오면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사님의 커리를 많이 따라가면 따라갈수록 이거는 불리해져요. 영어 못하시는 분들은요. 자, 구분은 3회전 정도 했다. 그러면 저는 생각했을 때 구문을 만약에 혹시 해석이 안 되는 문장이 있으면은 독해 노트라고 해서 노트에다 따로 정리해 주세요. 거기서 철저하게 문장 구조 분석하고 더 이상 보지 마세요. 이러한 연습을 했다면 안 해도 되고요. 안 했으면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아무리 구문 교재를 봐도 쉬운 문장 해석을 시켜보면 감독해를 많이 하고 문장 구조 분석이 잘 안 되더라고요. 왜냐면 앞단계에서 기초 문법이 약하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어려운 과정은 많이 했는데 기초 단계가 잘 안 됐을 수도 있습니다.
이 70점이라는 게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분명히 빵꾸 나와 있는데 그거를 체크하지 못하고 어려운 과정 넘어갔을 확률이 큽니다. 영어 강사로서는. 왜냐면 그런 수험생들 보통 많이 상담을 오거든요. 자, 문풀전은 시험까지 해독했고 문법풀이 전략서도 장단점이 있어요. 장점, 잘하시는 분들은 진짜 어휘 위주로 문법, 포인트 위주로 정리해놨기 때문에 좋습니다. 단점, 못하시는 분들은 섞여요. 단원별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어휘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각각 장단점이 있습니다. 자, 문법 천재는 7회독 정도 했고, 자, 근데 문법 천재를 무려 7회독 했는데 점수가 70점이 나왔다. 그리고 문법이 틀렸다. 뭐가 문제냐면 랜덤 문제가 지금 문제가 아니라 단원별 연습과 이론이 제대로 안 잡힌 거예요. 이렇게 하나하나 체크를 해보면 앞에 기반 연습이 부족합니다. 독해는 회독을 안 했습니다. 독해는 제가 얼마 전에 영상 찍었는데 독해는 회독을 하면 좋긴 한데 우리가 회독을 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독해는 새로운 문제는 계속 풀면서 언어 감은 유지하되, 하지만 그렇다고 독해를 복습하면 좋은 점은 우리가 풀었던 문제도 워낙 양이 많기 때문에 또 틀리는 경우도 있지만 중요한 거는 독해는 우리가 답을 아는 게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이 문제를 다시 풀어보니까 정답이 보여. 그게 아는 게 아니에요. 독해 지문에서는 저는 생각했을 때 리뷰는 3가지를 해야 돼요. 첫 번째, 답의 근거 찾기, 그리고 오답은 왜 오답인지. 아마 심우철 선생님 강의 들었으면은 뭐 독해 천재나 이런 데서 연습을 많이 했겠죠. 근데 저는 생각했을 때 독해 천재는 너무 어려워요. 필요가 없어요. 냉정하게. 우리 영어 독해가 어려운 문제 많이 나오면 필요한데 이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기출만 해도 충분히 좋고 어렵습니다. 시중 강사님들의 독해 교재보다는 영어는 기출이 가장 좋아요. 가장 좋은 지문입니다. 리뷰를 해봤을 때는. 그래서 나중에 기출 한번 좀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답의 근거 찾는 연습, 오답은 왜 오답인지 많은 연습을 하셨을 것 같아요. 정답의 근거는 우리는 지문 안에 다 있습니다. 근데 어려운 독해 지문에 들어가면은 수능 영어에서 다운, 어려운 독해 지문에 들어가면은 그게 잘 연습이 잘 안 돼요. 모든 건 다 어렵게 생각하고요. 근데 문제는 우리는 어려운 문제 많이 안 나온다. 그리고 그런 어려운 문제는 이미 기출로도 충분하다. 그리고 너무 우리는 기출 너무 많아요. 140회가 넘어요. 영어 기출만 해도 다 못 풀어요. 자, 그래서 풀고 나서 답의 근거 찾는 연습, 오답은 왜 오답인지 이런 거를 싹 다 분석하면은 지문 안에 답의 근거가 있어가지고 보통 재진수 되어 있거나 추론을 할 수 있고, 해석이 안 되는 문장이 나오면은 우리가 일단 읽고 넘어가되 유추하되 앞뒤 문맥으로 내용 파악해서 푸는 연습을 해야 되지만, 풀고 나서 해석이 안 되는 문장은 독해 노트에 정리하고 깔끔하게 아니죠. 철저하게 문장 구조 분석을 해줘야죠. 이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이걸 안 하면요, 자신이 못 읽는 문장이 나온다. 그러면 그때 당황해가지고 머리가 하얘져가지고 지문을 못 읽습니다. 진짜 이거 한순간이에요. 암만 1년 열심히 공부해도 시험장 갔을 때 5과목 푸니까 당연히 긴장되고 우리가 못 읽는 문장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독해 노트 중요하고요. 그리고 독해용 어휘를 정리해줘야 돼요. 영어 강사로서는 공무원 영어는요, 쓰이는 단어만 계속 쓰여요. 그러면 이게 독해용 어휘 좋은 단어 다 어디 있냐? 기출 독해에 있어요. 그래서 기출 중요합니다. 강사님들은 기출이 중요하지 않다 말해요. 뭐 똑같은 질문 안 나온다. 당연히 똑같은 질문 안 나오죠. 하지만 유형별로 접근하는 방법, 지금 요거죠. 답의 근거 찾는 연습, 오답은 왜 오답인지 이걸 분석하면 이게 독해 전략, 독해 원리, 리딩 스킬이라는 거죠. 수능 영어 강사분들 이런 거 잘하거든요. 풀어놓고서 요 원리 같은 거 다 정리해놓고서 수업 때 쓰는 거죠. 근데 공무원도 이게 좀 통해요. 원리가. 공무원 지문이 길지가 않기 때문에 수능에 비해서 괜찮습니다. 그리고 해석이 안 되는 문장, 독해 노트에 정리하고 문장 구조 분석하고, 그럼 마지막 싸움은 독해용 어휘 싸움이에요. 기출이 좋은 이유는 어휘는 계속 쓰이거든요. 강사님들이야 기출만으로 안 된다고 하고 기출 풀지 말라고 해요. 똑같은 질문 안 나온다고. 그게 아니라 유형별로 접근하는 방법 같습니다. 독해. 그리고 해석이 안 되는 문장, 앞뒤 문맥을 유추하는 것 같습니다. 리딩 스킬, 독해 전략, 독해 원리 다 같아요. 해석이 안 되는 문장 우리가 철저하게 문장 구조 분석하고요. 기출을 보는 이유는 이거예요. 독해용 어휘 싸움이에요. 마지막은. 그래서 기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출 보세요. 어려운 교재 푸지 마시고. 자, 계속 한번 볼게요. 국가 중에서 백스. 삽입 문제 틀렸고. 자, 이런 단어도요. 여러분들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독해용 어휘 노트를 만들면 돼요. 본인이 보고 있는 어휘 교재는 집중적으로 보시고 평상시에 공부하시면서 이 독해용 어휘 노트를 만드세요. 독해용 어휘 노트는 앞부분에는 나중에 기출 중요하다 했죠. 기출, 영어, 어휘, 생활영어에서 모르는 단어 싹 다 정리해서요. 계속 반복돼서 나오고 관련된 동의어가 나옵니다. 하지만 뒷부분에서는 독해, 기출 독해 풀면서 모르는 어휘 정리해주세요. 그러면 이 독해용 어휘 노트를 만들고 나서 이걸 외울 시간은 없어요. 자투리 시간에 눈으로 보자. 그럼 본인이 보고 있는 어휘 교재랑 겹치는 단어는 복습 효과가 있고 본인이 보고 있는 어휘 교재에서 빠진 부분은 이 독해용 어휘 노트가 보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충분히 풀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영어 어휘에서 그럴 일은 없겠지만 처음 보는 단어가 나와요. 그건 난데도 몰라요. 이때도 두 가지로 풀 수 있다. 첫 번째, 문맥, 해석성 풀 수 있고 두 번째, 설마 보기양의 단어까지 다 모를까? 속어법을 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 시험에서 어휘랑 문법은 다 맞춰야 돼요. 속어법이 가능하거든요. 자, 그 다음에 지방직에서는 문법 3개 단어 이거 보세요. 문법과 어휘는 다 맞춰야 돼요. 이걸 4개 틀리면 당연히 점수가 안 나오죠. 거꾸로 말할게요. 이게 4개 다 맞았다고 할게요. 그러면 90점이죠. 이 차이예요. 이 영상을 보고 있는 공무원 선생님들이 잊지 말 거 어휘, 생활영어, 문법은 여러분 다 맞추셔야 합니다. 순수하게 암기 파트입니다. 자, 그리고 지방에서 문법이 너무 많이 틀려서 속상합니다. 그쵸, 속상하죠. 왜? 어려운 교재 많이 봤는데 틀렸으니까. 왜 틀렸을까? 문제를 과연 많이 안 푼 걸까요? 아니면 어려운 문제 많이 안 푼 걸까요? 아니요. 영어 강사로서는 기초가 부족한 거예요. 문법 이론이 암기가 안 돼 있고 테스트를 해보면은 문법 어려운 교재 봐도 많이 틀린 이유는 너무 랜덤 문제를 많이 봐서 그래요. 우리는 랜덤 문제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나오는 포인트가 뻔합니다. 문법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문법 포인트 암기해야 되고 중요한 거 문법 단원별 적용 연습이 중요합니다. 수험생들 상담해 보면은 이렇게 말하시는 분 계세요. 아, 선생님 단원별 문제 풀면은 답이 뻔히 보여서 풀 필요가 있나요? 그게 수험생들이 오해하고 있는 게 그 파트별로 모아 있으니까 답이 보이는 거지 여러분들은 절대 암기가 지금 안 돼 있거든요. 단원별 연습은 우리가 답을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단원별로 포인트별로 적용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 풀고 나서 출제 포인트를 정리해야죠. 이게 중요합니다. 출제 포인트 정리하다. 왜? 이걸 정리 안 하면 섞여요. 우리가 포인트가 많다 보니까 분명히 한 것만인데 섞여. 근데 실제 시험장 갔을 때는요, 우리가 문법 문제를 보자마자 머릿속에 그 이론과 포인트가 정리가 되어 있어가지고 바로 끄집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출제 포인트를 정리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문제는, 우리 문법은 랜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거꾸로 여러분, 단원별 이론 암기 꾸준히 해주시고요. 단원별 문제 푸시고 정리하고 복습하고 암기해주세요. 이게 안 된 상태에서 문법 천재 들어가서 지금 그게 문제인 거예요. 문법 문제는 전혀 새로운 포인트가 안 나옵니다. 나오는 포인트가 나오고 공무원 영어에서 문법은 기껏해야 3문제에서 4문제. 그러면은 사지선 되면 여러분들 12개에서 16개 포인트 하면 돼요. 근데 이게 틀리는 이유는 뭐냐면 안 배운 게 아니죠. 섞여 있으니까. 요게 중요합니다. 아, 선생님 그래도 랜덤 문제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랜덤 문제는 공무원 영어 기출 문법으로도 충분합니다. 그게 랜덤이잖아요. 그 정도까지만. 영어는 여러분 전하는 공부가 중요합니다. 강사님들의 1년 크레이 공포 마케팅 어려운 교재들 만들어서 다 보라고 하잖아요. 뭐 하풍우사 보라고 하고 뭐 천재 보라고 하고 이거 보고 저거 보고 그러면 공부 못해요. 영어는 6개월로도 충분해요. 여러분 해야 할 것만 그리고 단단히 복습해야 합니다. 이렇게 많은 컬에 나가면 뭐가 문제면요, 복습이 안 돼요. 넘어가기만 하지. 잘하시는 분들이야 넘어가면서 점수 나올 수 있죠. 근데 못하시는 분들은 테스트를 해보면은 해석 못해, 문장 구조 분석 못해요, 그리고 감독회를 해요, 문법 암기 제대로 안 돼 있어요. 총체적으로 난국입니다. 많은 교재 보지 마세요. 필요한 교재만 보시고 여러분들이 영어는 단계별로 자신의 실력에 맞춰서 공부하시기를 추천합니다. 자, 계속 한번 볼게요.
시험 때도 선지를 볼 때마다 맞는데 틀린 게 없는데 이렇게 느껴졌습니다. 왜냐면 이 연습이 안 됐으니까 단원별로. 자, 독해도 선지 고민하다가 찍어서 맞춘 게 거의 2개에서 3개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이거 간단한데요. 우리가 독해 풀 때 요령을 좀 알려드리면요. 영어 독해 풀 때 여러분들 주관적 생각 들어가면 안 돼요. 독해 원리에서 상당히 중요한 건데 주관적 생각이 들어가면요. 여러분들이 매력적 오답이 다 걸려요. 왜? 주관적 생각이 가면 내가 생각한 게 다 정답으로 보여. 그럼 어떻게 하냐. 객관적으로 봐야 돼요. 자, 객관적으로 생각한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상식, 선입견, 편견 다 제외하세요. 그럼 어떻게 하냐? 아주 간단합니다. 지문 안에서 근거를 찾으세요. 저는 독해 수업 시간에 항상 늘 이걸 강조해요. 지문 안에서만 근거를 찾으세요. 그러면은 선지를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 우리 공무원 영어 독해는 매력적인 오답이 많은 문제가 많지가 않아요. 이거를 못해요, 학생들이. 지문 안에서 근거 찾는 연습을 하면 다 소거할 수 있습니다. 깔끔하게 떨어져요. 그래서 이런 연습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구문천재 복습종이로 3회 독후, 긴규, 자, 이거 보세요. 구문천재 이미 많이 봤어요. 뭐, 아까 합격 구문도 보셨고, 구문천재 보는데 왜 또 갑자기 김기우 선생님 공모천이면 5로 들어가세요? 이미 3개를 봤어. 너무 많습니다. 저 뜯어 말리고 싶어요. 안 돼. 강사님들 강의 본다고 실력 오른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면 재수생분들 다 잘해야 돼, 영어. 그만 보세요. 본인이 하세요, 이제. 제가 추천해주신 자유스토리 완성표 구매해서 풀어볼 생각입니다. 완성 안 풀어도 됩니다. 그냥 기본 풀어도 돼요. 괜찮아요. 그래서 그 전에 먼저 본인이 봤던 구문 독해 노트 만드셔가지고 한번 해석 안 되는 거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유무 독해 들어가는데 저는 자유스토리 독해 만약에 기본표 풀었다면 완성표 풀어도 되지만 기본표 안 풀었다면 기본표 푸세요. 왜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어려운 교재 안 좋아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어려운 문제가 안 나와요. 많이. 우리 영어 시험이 어려운 이유는 5과목을 빨리 풀어야 되니까 어려운 거지 시험 자체 독해 난도가 어려운 건 별로 없습니다. 왜냐면 답의 근거는 다 있거든요. 답의 근거를 찾는 연습을 안 하신 분들은 영어는 양치기가 중요한가 보다 해서 강사님들 어려운 교재 많이 풀고 자기 만족하죠. 근데 어려운 지문 풀면 뭐가 문제냐면 많이 못 푼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건 다 어렵게 생각해. 그것보다는 영어 강사로서는 자신의 실력에 맞는 교재로 많이 푸는 거예요. 그게 당연히 점수 더 잘 나오죠. 왜냐면 우리가 시험장 갈 때 영어 강사님들이 풀어주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5과목 푸는 데에서 직접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려운 교재 추천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필요하지 않아요. 선생님 어려운 과정 필요하지 않아요? 영어 중요한데 어려운 과정은 기출로도 충분합니다. 영어는 계속 반복하지만 줄여나가는 공부가 중요해요. 자, 문법은 이것 봐. 손지수 선생님 구별치 안 돼요. 아니 아까 제가 지금 흥분했네요. 자, 문법 천재 7회독 했잖아요. 뭘 더 이상 봐요. 그만 풀어. 새로운 문제는 그 전 단계로 이론과 단원별 연습을 하세요. 근데 15초 선생님 같은 경우는 단원별 연습이 제대로 안 돼 있을까 교재가. 단원별 교재 좀 잘 나온 교재로 좀 보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영어는 그쵸 어떻게든지 간에 이게 맞나 싶습니다. 총체적 난국이죠. 단계별로 연습해주세요. 제 블로그 들어가시면은 독학거리 좀 추천드릴게요. 6개월 과정. 영어는 심플해야 되는데 우리 영어 강사님들께서는 1년 과정 팔아야 되니까 이것저것 다 보라고 해요. 그러니까 잘하시는 분들 상관없는데 못하시는 분들은 총체적 난국이 되는 거예요. 이제 자, 볼게요. 네이버 블로그 영스파 부평전 들어가시면요. 자, 여기에 보시면 영어 공부법이 있습니다. 여기에 공무원 영어 국가지 지방지 자세하게 단계별로 어떤 교재가 좋은지 하나하나 상세하게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요거 참고해 주세요. 이해되시죠? 자, 그만 보자. 이미 작년에 많이 봤어요. 강의는. 자, 독해도 독해천재 너무 어렵게 느껴요. 당연히 어렵죠. 저도 어려워요. 이건 강사님들도 어려워. 어떻게 풀어 이거를. 우리 5과목 푸는데 이거 풀라고 하는 강사 있으면 그 사람이 이상한 거예요. 다른 과목에 이해가 없다는 거죠. 자, 다 찌르봐도 이게 왜 정답인지 느끼는 정말 많습니다. 그냥 문제 자체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 거 필요 없다.
그리고 지방직 한 2주 전부터 모의고사 슬럼프가 왔는지 당연히 모의고사 슬럼프 오죠. 왜? 모의고사도 어려우니까요. 기출로 충분합니다. 기출 140회예요. 일본 시험에서 바꿨는데 계속 전서 60점대여서 멘탈 관리가 힘들어요. 당연히 힘들죠. 왜? 60점대라는 거는 내가 아직 약한 부분이 많다는 거예요. 요걸 보완해야 합니다. 이해되시죠? 자, 한국사 들어갈게요. 한국사는 국어 70점, 지방직 95점. 국가직도 너무 충격 먹어서 국가직과 지방직 사이에 암기 과목 위주로 공부했습니다. 그러니까 암기 과목 위주로 공부했으니까 암기 과목 잘 나오겠죠. 자, 이게 영어 점수도 낮은 원인이 된 것 같습니다. 영어는 하루에 3시간 반만 투자하면 됩니다. 영어는 매일매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3시간 반만 투자하세요. 문동희 선생님 커리를 탔고 최근 판서노트와 기출 이렇게만 봐도 충분하다 싶었습니다. 저도 똑같아요. 이렇게만 봐도 똑같아요. 전환기 선생님 볼 거면은 전환기 필기노트 플러스 기출 봐도 되고 문동희 선생님 볼 거면 판서노트랑 기출만 봐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모의고사 굳이 풀고 싶다. 그러면 고종훈 선생님 도면모의고사가 질이 좋죠. 자, 암기 과목이라 책 늘릴 자신이 없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책 늘리지 말아야 되는데 영어는 너무 늘렸어요. 근데 국가직 때 70점 맞고 유인물로 OS를 뽑아서 한 달 동안 OS만 했는데 지방직이 쉬워서 굳이 이렇게 안 했어도 높은 점수가 나왔는지 싶습니다. 그걸 하기보다는 국가직까지는 아직 기출 해독이 안 됐고 지방직까지 이어서 하니까 지방직에서 기출 해독이 잘 됐기 때문에 점수가 잘 나온 것도 있을 거예요. 보세요. 기출 한 모여서 7회독 정도 했고 이거 보세요. 요약 강의 들으면서 했고 올해 1월부터는 강의 들을 필요 없다 느껴져서 계속 기출과 판서노트를 해독했습니다. 좋습니다. 올해는 일단은 판서노트랑 기출만 계속 보시고 내년 1월부터 모의고사 그냥 고종 선생님 동영모의고사 그 정도 맛이다. 그리고 한국사는 좀 줄이세요. 저는 사료 분과 문화사, 현대사, 연도 이렇게 늘 애먹었습니다. 이거는 요 부분이 아직 해독이 안 된 거예요. 나중에 이 부분 위주로 집중 해독하는 기간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대부분 학생들도 이 부분이 어렵지 않나 싶어요. 맞아요. 왜냐면 뒤에 부분이 잘 안 넘어가죠. 계속 앞에서만 삥삥 도니까.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해독을 할 때는 자신이 좀 취약한 부분 위주로 집중적으로 하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현재는 요약 강의 듣고 OS 진행 중이고 자, 요약 강의 굳이 들을 필요가 있을까요? 전에 많이 했는데 차라리 그냥 더 돌리세요. 강의가 저는 더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끝나면 기출 넘어가서 기출 풀고 OS 풀고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해독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고종훈 선생님, 고사부님 모의고사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 우리 행정학 국어 85, 오, 지방직 90 좋습니다. 자, 이 과목 진짜 범위를 무조건 기출만 이렇게 생각하고 공부했을 때 김덕관 선생님이 그랬다고. 제가 봤을 때 김덕관 선생님의 장점은 줄여주는 스타일. 저는 영어를 줄여주는 스타일이고요. 고종훈 선생님이 한국사를 줄여주는 스타일이고 김덕관 선생님이 행정학을 줄여주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자, 기본 이론, 기출, 아초 요약, 단원별 모의고사, 동영모의고사 이렇게 커리를 했는데 강의는 이론, 기출, 요약 강의 3개만 들었습니다. 좋아요. 다른 커리를 타면서도 기출은 배우고 기출이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이건 기출 최소 15회도 와우 대단하세요. 15회도 그러니까 점수 이렇게 나오죠. 잘 나오죠. 그리고 요약서에 단권 했습니다. 좋습니다. 자, 솔직히 이제 필수가 되면서 더 깊게 나오면 어떡하지? 아, 걱정 안 하셔도 되세요. 옛날에도 지금도 충분히 깊게 나왔기 때문에 더 깊게는 안 나와요. 괜찮아요. 상위 시험이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국어, 영어 걱정하세요. 괜찮아요. 자, 제시하면서 신용환 선생님 무료로 이론을 이벤트 하길래 들었는데 자, 신용환 선생님 전체적인 틀은 비슷하나 조금 더 깊게 세세하게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각각 장단점이 있는 거죠. 신용환 선생님은 깊게 세세하게 그리고 김덕관 선생님은 아마 좀 줄여준 스타일. 자, 근데 그렇게까지 하면 범위를 너무 늘리는 게 아닌가 싶고 그쵸? 일단 기출문제집은 김덕관 선생님으로 새로 구매했습니다. 아, 오케이 개정될 수 있으니까. 자, 현재는 김중현 선생님 20일 출록으로 작년 1년 동안 치러진 기출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기출 해설을 보는데 강사마다 해설이 달라서 또 이게 뭐야 이랬습니다. 아, 그건 당연해요. 강사님들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 다를 수 있으니까 그냥 참고하고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어차피 전체적인 내용은 크게 달라질 건 없거든요. 근데 김덕관 선생님 카페에서 묻고 그걸로 밀고 갈 생각이지만 개념 정리 부분에 매우 혼동이 왔습니다. 저는 이렇게 알려드릴게요. 김덕관 선생님, 김준규 선생님, 신용 선생님 다 스타 강사. 다 학교생들 많이 배출해요. 강사는 문제가 없습니다. 단지 스타일 차이가 있을 뿐. 어떤 강사 걸 들어도 상관없고요. 대신에 기본서, 기출 또는 기출 플러스 마무리 이 두 개를 달달달 봐주시고 그거 잘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내년 1월 이후로 모의고사만 계속 꾸준히 풀면 됩니다. 행정학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어렵게 나오면 야, 기출 15회도까지 했는데 어렵게 나와서 못 푼다? 그럼 난데도 못 풀어. 괜찮아요. 우리가 남들이 틀린 문제 틀린다고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죠. 내가 맞춰야 하는 문제를 틀리면 떨어지는 거죠. 괜찮습니다. 너무 깊게 생각하면 다 깊게 들어가야 돼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자, 다음에 행정법. 국어, 국가직 85점. 와우, 지방직 100점이네. 대단하시네요. 써니쌤 커리를 탔고, 기본, 기출, 단원별, 모의고사, 동영모의사 이렇게 커리를 탔고 다 탔네요. 기출에 단거나 했습니다. 잘했네요. 강의는 기본이론, 기출 이렇게 2개만 들었습니다. 오, 잘했어요. 기본이론 기출 들었으니까 계속 많이 해독을 했죠. 다들 기본서와 함께 병행하라는데 저는 기본 이론을 듣고 마지막까지 기출을 맞지 기본서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저는 생각했을 때 기본서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출을 못 잡았으면 당연히 기출을 위주로 봐야겠지만 기출 어느 정도 지금 잡았으면은 기본서 같이 보세요. 기본서 같이 보면 좋은 거는 그런 거 있죠. 만약에 단수 단계가 아니라 이해를 바탕으로 응용하는 문제 나와요. 그러면 기본서 보는 게 낫습니다. 이해되시죠? 용어 뜻을 모를 때는 사전처럼 찾으려고 한두 번 보려는 용도로만 썼습니다. 현재는 지금 대구에 잠깐 와서 대구에 사시구나. 써니쌤 5단 노트 실강 듣고 있구나. 이후에 요약 강의 SOS 강의 들으면서 기출 독학으로 병행을 합니다. 괜찮습니다. 한 10월부터 요약 강의에 기출을 하려는데 너무 늦는 거 아닐까 싶어요. 괜찮아요. 작년에 공부했고 다시 하면은 살아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유일하게 행정법만 그냥 저번에 했던 식으로 공부하면 될 것 같다라는 형식이 든다. 저는 생각했을 때 행정법뿐만 아니라 행정은 또 전에 했던 방식 그대로 하시고 항상 그대로 하세요. 어차피 한 1월 전까지 기출 무진장 보시고 기본서나 마무리 필요한 거에서 같이 보셔도 되고 1월달 이후로 모의고사 들어가면 국가직 최종 합격, 지방직 최종 합격입니다. 지금 상담하시는 분은 영어만 부족한 점 좀 보완하시면 합격해요. 왜냐면 이런 비슷한 케이스의 재시생분들이 너무 많았는데 거의 다 합격했어요. 예비 합격생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떨어져 봤으니까 불안하니까 갑자기 하나하나 신경 쓰면서 너무 지역적으로 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우리 객관식 시험이에요. 너무 겁먹지 마세요. 시험에 주눅들면 안 됩니다. 자, 전체적으로 내용이 많이 길어졌습니다. 그래도 자세히 써줘서 제가 오히려 상당히 편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거점만 앞서고 불안감이 커서 당연히 거점이 앞서고 불안감이 크죠. 어쩔 수 없어요. 제 시생은 그래 떨어져 봤으니까. 근데 저는 늘 말하지만 저는 합격생들 많이 배출하면서 느낀 건 뭐냐면요. 합격생과 재시생은 종이 한 장 차이예요. 합격생들은 단지 그날 시험에서 자신이 잘 아는 게 많이 나왔을 뿐이고 거꾸로 합격생분들도 그날 시험에서 자신이 몰랐던 부분이 많이 나오면 당연히 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재시생분들도 이렇게 아깝게 떨어지신 분들은 실력이 부족해서 떨어졌다기보다는 단지 운이 없었을 뿐이에요. 대신에 부족한 점은 보완하면 충분히 합격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글 내용이 두서없이 그냥 거점만 쓴 것 같아 정확한 피드백을 해주시기 어렵까봐 거점이다. 아니에요. 자세히 써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글도 피드백을 주신다면 확실하게 반영할 생각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정리할게요. 저는 생각했을 때 지금 국어, 한국사, 행정법 행정은 괜찮아요. 12월에서 1월까지 기출, 기본서 또는 기출 마무리 단단히 보시고요. 1월달부터 모의고사 들어갈 때, 자, 이것만 하나 좀 추가 설명드릴게요. 1월달부터 문제풀이 3단계 들어가자. 제가 학생 많이 배출한 방법. 자, 1단계 문제풀이. 공기출 가서 구국 위주로 지방직, 기출, 국가직, 뭐 서울시도 풀고 싶으면 서울시도 풀어도 되고, 서울시 최근 5개년 시행착오를 풀어보자. 랜덤 문제니까 당연히 단원별 겹치기도 하겠지만 단원별 본인이 안다고 해서 넘어가는데 막상 풀으니까 다시 또 틀린 문제 있잖아요. 약점 체크하기 좋고요. 그리고 실전 연습하기도 좋죠. 그리고 최근 기출경향 알기도 좋고요. 이거 한번 해보시고 2단계 문제풀이. 2단계에서는 진도별, 단원별, OX 문제나 진도별, 단원별, 모의고사를 풀어보자. 그러면 내가 단원별로 약점 부분을 알 수 있죠. 마지막 세 번째가 동영 모의고사. 동영 모의고사는 지존 모의고사가 고종훈 선생님 거 말고는 이렇게 잘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그냥 어렵다는 거 감안하시다. 점수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우리 실전 연습하자. 실전 연습은 5과목 순서 정하시고 시간 배분. 저희는 국어 20분, 영어 30분, 나머지 과목 한 10분에서 12분, 5면 카드 5에서 7분 이렇게 하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어려운 문제는 넘어가는 연습. 어려운 문제 안 넘어가지 않으면은 그 어려운 문제 괜히 풀려다가 맞출 수 있는 문제도 틀립니다. 우리 100점 필요한 거 아니에요. 행정직은 합격점을 넘기면 되는 겁니다. 어려운 문제 넘어가고 내가 못 푸는 난데도 못 푸는 거예요. 넘어가고 다른 거 다 맞추고 시간 남으면 돌아오세요. 그리고 못 돌아온다 하더라도 어차피 어려운 문제는 소거법으로 풀거나 틀려도 괜찮아요. 그래도 고득점은 나옵니다. 중요한 거는 우리가 틀리지 말아야 할 문제를 안 틀리는 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집중력 유지하는 연습.
그리고 오답으로 약점 체크하는 연습. 마지막으로 OMR 카드 적는 연습. 이 정도 해주시고요. 그리고 남는 시간에 기출, 그리고 본인이 봤던 기본서나 마무리 계속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나머지 내가 본 거의 다 고득점이 나올 거예요. 문제는 영어였죠? 영어. 자, 저는 생각했을 때 문법, 이론서, 그리고 단원별 문제풀이를 제대로 많이 연습을 하세요. 심우철 선생님은 제가 봤을 때 랜덤 문제는 좀 잘 나와 있지만 단원별 문제는 제가 봤을 때 좀 좋은 기조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구분 독해 그만 보자. 이미 많이 봤다. 구분 독해는 독해 노트 만들어가지고 한번 철저히 문장을 분석하고, 독해도 유효문 독해는 자기소개 기본편 안 풀어서 기본편 먼저 풀자. 왜? 기본편 푼다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순서 배열, 문장 삽입, 빈칸 완성 어려울 거예요. 그리고 어려운 독해 지문 풀지 말고 기출이 좋다. 그래서 제 독학거리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영어도 고득점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내년에 합격입니다. 잊지 마세요. 예비 합격생이란 걸. 저도 응원할게요. 답변이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본 영상이 도움이 되신 수험생들은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수험 상담 필요하신 분들은 카톡 솔루션 23 여기 보시면 카톡 솔루션 23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들 좋은 밤 되세요.